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그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뒤에 이 제주도 4.3 사건에 우리 장로님이 딱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뭐 다 많이 아시지만은 제주도 4.3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방해하고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으로 일으킨 민중 반란인 것입니다. 이 반란인데 이 문재인은 그걸 민중 항쟁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103명 국회의원 중에서 단 5명만 그 법을 반대하고 25명은 기권을 했고 70명이 그 법안에 찬성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돼서는 정체성 면에서는 매우 부족하고 빵점이다. 참고로 홍준표는 기권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 제주 4.3 관련돼서 본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여순 관련된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주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을 이 국민의힘이 동조한 것이고, 다수가요. 그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의 당대표인 김기현 씨가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원내대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에 또는 자유마을 운동을 하시는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애국동지 여러분께서는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혼신해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서 제주도 4.3 사건 진압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렇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을 데려가서 제주도 4.3 사건 진압한 걸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온 장면은 2020년 4월 달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떠든 것은 2020년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식인도 그렇고 식자층에서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 문재인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듬해 2021년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서 당시 제주 4.3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까지 규정하는 망언의 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재인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또 무너뜨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제주 4.3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인간인 것이고, 문재인의 진정한 조국, 이 서울대 교수 조국이 아니라 파더랜드라고 할 때 문재인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인 것이냐? 북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의 이 각종의 태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이 발언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이거는 국가 반역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 반역이라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헌법 66조 2항을 보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뭐 헌법 수호다 이런 것이 있지만 다 빼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계속성이란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국가가 지금도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유지돼야 되는 이념이 앞으로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을 문재인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념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66조 2항의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위 규범에 따라서 이적죄와 여적죄, 반란죄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죄, 여적죄 이것은 형량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적죄는 다 아시다시피 여적은 그때 여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민주당 같이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여적죄는 적과 더불어 이 뜻이거든요. 적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항한 자, 항적한 자는 여적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사형밖에 형량이 없습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딱 네, 형량이 사형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이 이거 사형시켜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적죄, 국가 반역죄 이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200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말씀하시면 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이가 그런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반국가 세력을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국가와 반정부는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네들은 미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하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을 전제로 한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특성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율성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범도라든지 최근에 윤미향과 같은 그런 행태들을 대한민국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윤미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조청년 단체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단 말이죠. 조청년은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라고 이미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접촉을 하거나 대화할 때는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조총련은요 이런 우리 남북교류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국외단체, 다시요, 북한의 노선을 따라서 행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본다라고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30조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북한의 노선에 따르는 외국단체의 구성원은 누구로 본다고요? 북한 주민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윤미향은 북한 주민을 만나려면요 현행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에 따른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법에 윤미향은 위반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보안법도 위반되는 것이죠. 조청년은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정의를 내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예컨대 만나고 교류하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윤미향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민주당에서 어떤 최고위원 한 인간은 그 조청년은 약간의 이적 성향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말을 흐리고 있지만 그거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이 조청년은 반국가단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조청년에 가가지고 조청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뭐라고 말했느냐, 남조선 괴뢰도동이라고 이번에 회의 중에 그 행사 중에 그 말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남노당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그 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반드시 처벌될 것이고,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문재인의 원죄를 우리가 아직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장 중요한 죄인 문재인부터 우리가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